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관련된 어떤 의료 콘텐츠들도 취미 삼아서 좀 만들고 있는데 자동차 옵션 아니고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러라고 상품명으로 에어보라는 제품이 있어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림을 안 가져왔네. 자, 이렇게 생긴 물건이 에어보인데 이 에어보 시스템을 언제 쓰는지, 이 시스템의 진가는 무엇인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어떤 개념에 뭐가 있는지, 에어보 우리가 처방은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사실 에어보를 늘 쓰는 사람이 아니면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진가나 정확한 처방, 정확한 세팅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또 운용하는 간호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뭐 의사가 뭐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거의 진가가 뭔지 알고 간호를 하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고 간호를 하는 거랑 이제 천지 차이잖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의사 선생님들도 꽤 있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꽤 계시고 해서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제가 뭐 엄청 잘한다 이런 건 아니고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거, 자, 이제 호흡기내과 전문의 선생님 뭐 보시는 분 없겠지만 중환자 의학 뭐 이런 것 하시는 전문의 선생님들은 죄송하지만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요 분들은 좀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한번 헛소리 하나 지켜보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건 좀, 제가 이제 할 주제가 뭐냐, 하이플로우 시스템과 로우플로우 시스템의 차이가 뭐냐, 그 다음에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러는 CO2를 제거를 해주냐, 뭐 제거를 해준다고 알고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고,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러를 입으로 숨 쉬는 경우는 효과가 없나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러의 세팅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외의 장점은 또 뭐가 있나요? 등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실전 위주로 강의하겠습니다.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러는 뭐 제품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쓰는 건 이제 에어보라는 상품명의 이 제품이 있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가온이 된 휴미디파이 된 이제 가스가 나오고, 그 가스는 우리가 세팅한 플로우 값과 우리가 세팅한 FiO2 값으로 이 내잘 캐뉼러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강 쪽으로 플로우가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에어보는 하이플로우 시스템의 한 가지 제품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이플로우 시스템이 있고 로우플로우 시스템이 있어요. 하이플로우 시스템이 뭐고 로우플로우 시스템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하이플로우 시스템의 에어보의 그 진가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서 로우플로우 시스템으로 보는 게 대표적인 게 내잘 캐뉼러랑 뭐 심플 마스크, 그 다음에 NRM 마스크, 벤큐리 마스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쓰진 않는데 그런 제품들이 사실 이제 가치가 많이 없죠. 왜냐하면 하이플로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로우플로우 시스템인데, 우리가 병동에서 흔히 처방을 할 때 뭐 산소 요구량이 1리터, 2리터 약간 있는 사람들 내잘 캐뉼러를 사용을 하고 1리터, 2리터 정도의 산소를 드리죠.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나잘 캐뉼러 요 시스템에서 우리가 1리터나 2리터를 처방하는 경우가 병동에서 흔히 있는데 그때 공급되는 FiO2는 몇 프로일까요? 대충 한 27%, 28% 혹은 뭐 30%요 정도 대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틀린 대답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정확한 대답은 잘 모르겠습니다가 정확한 대답입니다. 혹은 잘은 모르겠지만 한 27에서 30일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혹은 잘은 모르겠지만 환자의 타이달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뭐 27, 28, 29%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대답하는 게 로우플로우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대답입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나요? 무슨 얘기냐면 산소를 1리터를 적용하면 산소 분압 100%인 산소가 분당 1리터로 이제 공급이 되는데 나잘 캐뉼러로 우리가 흡기를 할 때 얼만큼 흡기 타이달을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플로우 속도가 얼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대기 중에 FiO2가 믹싱되면서 들어가거든요. 이 나잘 캐뉼러의 산소랑 그 믹싱되는 비율이 순간순간 바뀌어요. 내가 빨리 빨아 마시면 FiO2 21%인 대기가 더 많이 믹싱되고, 내가 천천히 빨아들이면 FiO2 21%인 대기가 믹싱되는 비율이 더 적겠죠. 그러니까 내 실제 알베올라로 들어가는 FiO2의 비율은 정확하게 이 플로우 속도에 따라서 바뀝니다. 타이달에 따라서 바뀌어요. 나의 흡기 유량 속도에 따라서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타이달을 크게 확보할수록 FiO2가 떨어지겠죠. 플로우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래서 정확한 FiO2를 알 수 없고 이런 로우 플로우 시스템들은 환자가 흡기 유량의 속도에 따라서 FiO2가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단점은 정확한 FiO2를 공급할 수 없는 게 단점입니다. 사실 그게 꼭 단점은 아닌 게 뭐 정확한 FiO2를 꼭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대부분 FiO2 요구량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공급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어쨌든 지금 이해가 가시나요? 빨아들인 속도를 확 빨아들이면 FiO2 21%는 대기가 이 네잘 캐뉼러보다 더 많이 믹싱돼서 들어가니까 내 렁의 알베올라에 도착하는 FiO2 비율이 훨씬 떨어질 거고, 플로우 속도가 느리면 그 네잘 캐뉼러의 100% 산소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FiO2 비율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내 알베올라에 도착하는 FiO2의 비율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로우 플로우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가면 제가 준비한 것 중에 이 그림이 있는데, 네잘 캐뉼러에서 1리터는 FiO2가 뭐 21에서 24다. 2리터는 FiO2가 25에서 28이다. 정확하지 않아요. 대충 이 정도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정확한 값을 알 수 없어요. 왜? 로우 플로우 시스템이니까. 심플 마스크는 6에서 10리터가 대충 35에서 60%쯤 될 거다, 이런 개념이에요. NRM 마스크는 뭐 7리터가 70%쯤 될 거다라는 개념이지 정확한 게 아닙니다. 왜? 로우 플로우 시스템이니까. 자, 그럼 로우 플로우 시스템이 문제는 정확한 FiO2를 줄 수 없는 게 단점이니까. 그래서 생긴 게 하이플로우 시스템인데, 하이플로우 시스템의 대표적인 게 인공호흡기입니다. 벤틸레이터 기계 환기는 가장 정확한 FiO2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고, 가장 정확하게. 벤틸레이터는 사실 정확한 FiO2 뿐만이 아니고 워크 서포트가 큰 장점이죠. 하이플로우 시스템은 워크 서포트는 훨씬 떨어지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이플로우 시스템도 정확한 FiO2를 공급하기 위해서 고안된 장치입니다. 무슨 얘기냐? 좀 전 이 PPT에서 제가 이제 네잘 캐뉼러 같은 경우는 흡기 유량 속도에 따라서 대기 중에 FiO2 21%인 공기가 믹싱돼서 같이 혼합돼서 들어가는 그 비율이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 알베올라에 도착하는 FiO2 값을 내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하이플로우 네잘 캐뉼러 시스템은 코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플로우를 밀어넣어요. 엄청나게 많은 플로우를 밀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플로우가 우리가 세팅한 그 FiO2 값으로 들어가면 내가 흡기를 아무리 빨리 해도 내 흡기의 그 플로우 레이트가 이 하이 플로우보다 빠르진 않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21%이 대기 공기가 이 플로우를 추월해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믹싱이 되지 않습니다. 대기 중의 공기가. 하이플로우 시스템에 내가 정확하게 세팅해 놓은 그 FiO2 값을 우리는 흡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하이플로우 시스템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하이플로우 시스템의 정의를 이제 보시면 이해가요. Vary accuracy oxygen concentration at flow rate that exceed patient respiratory requirement.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나요? 정확한 FiO2 값, 옥시겐 컨센트레이션을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다. 왜? 로우 플로우 시스템은 정확하게 공급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방법은 exceed patient respiratory requirement의 그 flow rate를 그냥 exceed 해버려서.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flow rate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high flow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가 한 50에서 60리터 정도는 써야 high flow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flow가 한 50에서 60리터 정도로 쏴주면은 이제 대기가 같이 껴 들어오지 못합니다. 낄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플로우의 진가는 이렇게 한 50에서 60m 플로우 레이트, 공기의 흐름 속도가 이렇게 빨라야, 공기 유량이 많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FiO2 값을 공급할 수 있어요. 왜? 대기 중의 공기가 믹싱되지 않기 때문에. 좀 여담인데 홈벤틸레이터가 있죠. 가끔씩 일반 병동에서 홈벤트 쓰는 경우가 있는데, 홈벤트는 하이플로우일까요? 로우플로우일까요?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 사실 되게 많을 텐데요. 홈벤트는 뭐 그 세팅을 어떻게 해놨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보통은 대부분 로우플로우 시스템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키트를 어떤 걸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인공호흡기에 옥시 산소를 약간 적절히 해놓고 이 기계에서 공급되고 있는 FiO2가 실제로 조금씩 바뀌어요. 기계에서 나오는 수치가. 왜? 환자의 흡기 유량 속도에 따라서 믹싱되는 비율이 바뀌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홈벤트는 지금 로우 플로우 시스템으로 쓰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아듣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병원에서 잘 모를 때 하이플로우 세팅을 어떻게 해놨더니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약간 부산 사투리 쓰시는 분인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이플로우 시스템을 세팅해서 쓸 거면
하이플로우를 왜 쓰는 거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교수님이? 못 알아들었는데 당시에 제가 하이플로우 시스템을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을지 모릅니다. 플로우를 10리터로 세팅을 하고 FIOT를 40%로 해서 에어볼을 쓰고 있다. 이러면은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만하죠. 플로우를 10리터, FIOT 40%. FIOT 요구량 대략 뭐 한 40% 정도 되고 있고 플로우 레이트를 10리터로 쓴다면 하이플로우는 정확한 FIOT를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고안된 장치인데 플로우 레이트가 10리터로 우리가 세팅해서 쓰고 있으면 유량이 10리터면 로우 플로우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하이플로우 이 기계를 이 비싼 키트를 까갖고 쓰고 있는데 로우 플로우를 쓰고 있으면 뭐하러 하이플로우를 쓰고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팅으로 하이플로우를 쓰고 있으면 하이플로우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이제 없는 사람이겠죠. 물론 이제 하이플로우에서 로우 플로우로 약간 그것도 이제 위닝이라는 개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아주 마이크로 컨트롤을 한다면 그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하이플로우를 쓸 거라면 플로우가 높아야 돼요. 그게 하이플로우의 진가니까 그러니까 플로우를 50이나 60으로 써야 됩니다. 사실 높게 쓰는 게 맞는데 60리터로 쓰면 환자가 좀 너무 힘들어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끄럽고 한 50리터 정도가 저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플로우 레이트는 50리터로 고정을 해서 쓰는 편이고요. 저는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러는 CO2를 제거를 해주나요? 우리가 타입 2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 환자에서 CO2 리텐전이 되고 뭐 멘탈 체인지 오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혹은 좀 멘탈이 되게 드라우지하게 바뀌고 그럴 때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러 시스템을 좀 적용을 해주면 ABG를 팔로우할 때 CO2가 빠지는 걸 우리가 흔히 경험을 하는데 그래서 굳이 막 엠보백잉을 하지 않고 인투베이션을 좀 피해볼 여지가 생기는데 그래서 하이플로우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하이플로우가 CO2를 제거를 해주나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이플로우는 CO2 제거를 해주나요? 하이플로우가 CO2를 제거를 해주는 기계다라고 얘기하면 좀 잘 이해하고 있는 느낌은 아니고요. 하이플로우가 CO2는 하다 보니 제거를 해주는 느낌입니다. 하이플로우는 이제 코 쪽으로 플로우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서 이 비강 쪽이랑 메인 기도 쪽까지 플로우가 다 밀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쪽을 다 워시아웃합니다. 워시아웃. 그래서 우리가 호기 때 우리는 인간은 조물주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호흡을 할 때 이 데드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데드 스페이스가 대충 한 100cc 정도 돼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제 호기 때 폐 쪽에서 나오는 CO2 가스가 이 데드 스페이스에 꽉 차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리브리딩 한단 말이에요. 다시 흡기를 하면 그 CO2가 그대로 다시 들어가죠. 그런데 하이플로우 시스템을 쓰면 데드 스페이스에 원래 호기 때 CO2가 다 차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워시아웃 해줍니다. 대기 중엔 CO2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CO2를 다 워시아웃 해주니까 다시 리브리딩 했을 때 알베올라의 CO2 비율이 떨어지고 사실 하이플로우에 플로우를 높게 쓰면 CO2가 빠지긴 하죠, ABG를 팔로우 할 때. 그래서 하이플로우 시스템을 쓰면 CO2가 빠집니다. 하이플로우 시스템은 CO2를 빼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조금 좀 뉘앙스가 좀 그렇고 하이플로우 시스템이 데드 스페이스를 워시아웃 해주기 때문에 CO2가 뭐 부차적인 효과로 빠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 라는 이제 임프레션을 듣는 사람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보면 이 그림에서 이 파란색을 CO2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후기 때 컨트롤 그룹은 호기 때 CO2가 이렇게 에어에 꽉 차 있어요. 근데 플로우 레이트를 10, 15, 30, 45 플로우 레이트를 높일수록 워시아웃이 된다는 겁니다. 워시아웃돼서 이 CO2가 이만큼 빠진다는 거예요. 이 데드 스페이스를 리브리딩 할 때 알베올라의 CO2 분압이 떨어져서 ABG를 했을 때 블러드 가스에서 CO2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러를 적용해 놓고 어떤 사람은 막 입으로 숨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동에서 입으로 숨 쉬지 말고 코로 숨 쉬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입으로 숨 쉬면 효과가 없을까요? 하이플로우를 적용해 놓고 제가 이거 100%는 모르겠는데 입으로 숨 쉬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 코가 막혀있지만 않다면 어떤 아나토미컬한 이유에서 코가 막혀있지만 않다면 하이플로우 시스템을 적용해놓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선 입으로 숨 쉬고 있는 것 같아서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하이플로우가 엄청나게 많은 플로우로 다 이 공간을 워시아웃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해놓은 타겟 FIOT가 여기까지
트라키아 입구까지 다 워시아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있어서 입으로 숨을 쉬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다 워시아웃된 공기가 들어갑니다. 생각해보면 하이플로우 내절 캐뉼라를 만드는 에어버 같은 회사에서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겠죠. 그 회사에서 코에다가만 꽂아놓고 이 기기를 만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비염이 너무 심해갖고 코가 아예 막혀있다든지 아나토미컬한 이유로 코가 막혀있지만 않다면 하이플로우 나절 캐뉼러를 적용시키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입으로 숨 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입으로 숨 쉬는 것 같아도 대기 중에 FiO2가 같이 믹싱돼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위에 뭐 마스크를 씌워놓고 산소를 더 준다? 의미는 없습니다. 그 외에 하이플로우의 몇 가지 장점을 좀 말씀드릴 텐데, 하이플로우는 이제 핍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이라는 게 어떤 기본적인 프레셔를 주고 있어서 그 프레셔를 통해서 렁을 좀 열거든요. 양압을 줘서 알베올라들을 조금 더 열어갖고 벤틸레이션에 참여하는 알베올라 개수를 조금 더 늘릴 수가 있어요. 보통 하이플로우 나절 캐뉼러를 쓰는 분들은 뭐 풀모너리 이데마가 있거나 혹은 뭐 뉴모니아 이런 환자들이니까 가스 익스체인지에 참여하지 못하는 알베올라 비율이 좀 늘어나 있고, 그런 면에서 핍을 줌으로써 가스 익스체인지에 참여하는 알베올라를 좀 늘려주는 게 똑같은 더 낮은 FiO2로 벤틸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플로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 상황이고, 그럴 때에 플로우를 많이 줘서 핍을 열어준다는 생각으로 내가 60리터를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은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인투베이션이라는 거는 기관삭관을 하면 환자를 세데이션도 해야 되고, 인투베이션 과정에서 아스피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인투베이션을 하고 나면 우리가 석션을 해주긴 하지만 가장 피지올로직한 셀프 익스펙토레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 인투베이션을 해놓고 그냥 세데이션 시켜놓고 석션하는 게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피지올로직하지 않잖아요. 인투베이션을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는 것도 이제 방법인데, 피해보기 위해서 하이플로우를 쓰고 버텨보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플로우를 잘 쓰면 인투베이션을 좀 이제 피해볼 수 있고, 혹은 기관삭관 할 수 있는 이제 전문 기도삭관 할 수 있는 좀 상급연차, 상급 뭐 이런 사람이 없으면, 그럴 때 급할 때 뭐 전화했는데 윗연차도 너무 바빠갖고 막 못 오고 뭐 계속 뭐 와서 안 도와준다. 그럴 때 하이플로우 일단 60m 플로우에 FiO2 잘 모르겠으면 그냥 FiO2 높여서 주고 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아니니까 조심해야 되고, 하이플로우는 심플 마스크나 NRM에 비해서 입을 안 막고 있으니까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좀 호불호가 있는데 적응을 잘 하시는 분은, 제가 핍은 설명드렸고 저는 이제 워크 서포트를 되게 좋아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이플로우 나절 캐뉼러는 데드 스페이스를 워시아웃 해주기 때문에 사실 이제 리브리딩이라는 게 되게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물주가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코로너리는 왜 바이패스가 없냐, 전 그게 일단 조물주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의문이고, 두 번째 조물주의 의문은 왜 에어웨이는 이렇게 데드 스페이스를 만들었냐, 그게 이제 제가 하나님께, 제가 종교가 그렇게 믿음이 크진 않지만 좀 의문인 건데, 인간이 뭐 어쨌든 진화를 하면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지만 이 데드 스페이스가 긴 게 호흡 부전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게 큰 장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드 스페이스에 우리가 호기 가스를 다시 리브리딩 한다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뭐 septic shock, 뭐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상황, 뭐 케토 애시도시스, 락틱 애시도시스 이런 상황에 레스피레이터리 컴펀세이션 하려고 되게 하이퍼 벤틸레이션 해서 막 미니 벤틸레이션이 20리터까지 올라가서 막 이렇게 과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일 때 이 데드 스페이스가 또 하나의 되게 큰 장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허들을 넘으면서 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이플로우를 써주면 이 데드 스페이스를 워시아웃 해주기 때문에 사실 트라케어 수술해갖고 여기다 구멍 뚫어준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숨쉬기가 훨씬 쉬워지죠. 워크를 서포트 해주는 효과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숨 쉰다는 거는 사실 가스 익스체인지 뿐만이 아니고 이 체스트 월을 이렇게 우리가 땡김으로써 렁에다가 음압을 걸어주면서 이렇게 부풀려야 되는데, 이게 다 근육이잖아요. 근육. 다이프램하고. 하이퍼벤틸레이션 할 때 RR 막 30회까지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완전 조깅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그 워크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레스피레이터리 머슬 자체도 O2 컨섬션이 많고, 하이플로우를 적용해 줌으로써 이 데드 스페이스를 줄여주고, 그만큼 벤틸레이션 타이다를 좀 덜 써도 되고, 그만큼 워크 양을 줄일 수 있고, 그 워크 양을 줄이니까 이 레스피레이터리 머슬의 O2 디맨드도 줄일 수 있고, 이 머슬의 머슬 퍼티그도 좀 막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러냐?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폐렴 환자나 뭐 풀모너리 이데마 환자, 그래서 디스니아를 막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렁 상태가 안 좋단 말이에요. 안 좋기 때문에 이미 보통의 타이달 갖고는 벤틸레이션이 안 되고 타이달을 더 크게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환기를 해야 겨우 숨을 쉽니다. 벤틸레이션에 참여하지 못하는 알베올라들이 많으니까 과환기를 안 그래도 하니까 워크량이 이미 늘어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쇼까지 맞으면 더 애시도시스가 심하니까 더 과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과환기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딱 볼 때 그게 20대, 30대, 40대 좀 건장한 사람이다 이러면 그걸 버티는데, 막 80세, 90세 어르신인데 되게 막 킥킥하고 머슬도 없고 그러면은 저 환기량으로는 오늘 밤 버티기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하이플로우 시스템을 적용해서 데드 스페이스를 워시아웃해서 데드 스페이스를 없애주고 워크 서포트도 해주고 플로우를 많이 줘서 약간 핍도 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이분의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결국 이 머슬 퍼티그에 의한 레스퍼레이터리 페일리어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심할 때 이제 머슬 퍼티그에서 레스퍼레이터리 드라이브까지 떨어지면 그냥 바로 어레스트 나는 거죠. 왜냐하면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심한데 레스퍼레이터리 드라이브 떨어지면 그냥 바로 PCO2 바로 50, 60 되면 그냥 어레스트 납니다. 그러면 그냥 어레스트. 그래서 하이플로우를 잘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이플로우 처방의 예를 설명드리면, 아까 설명드렸죠. 하이플로우는 플로우를 높게 써야 의미가 있어요. 하이플로우의 플로우를 낮게 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지시창이 어떻게 남기냐면, 플로우를 60m 고정해 주시고 FIOT는 모니터 세츄레이션 기준으로 타겟 FIOT는 우리가 정하는데 모니터 세츄레이션 기준으로 95% 전후로 증감량 해주세요. 이러면 FIOT 값을 알아서 조절을 해줘요. 그러니까 플로우 값은 많이 주는 게 하이플로우를 이해하고 쓰는 거고, 보통 50에서 60을 씁니다. 60을 쓰는 게 사실은 더 좋겠지만 플로우를 많이 준다고 CO2가 마냥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렇게 인베이시브한 건 아니라서 상관없는데, 이게 좀 힘들어요. 플로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50리터를 좀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러 60m FIOT 60%를 사용 중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터벤션에 시술을 간다. 그럼 하이플로우 시스템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오토 세팅을 바꿔서 갈까요? 라고 이런 노티를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사람의 FIOT 요구량 60%, 그리고 로플로우 시스템으로 가려면 조금 더 많은 FIOT 요구량이 요구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린 대충 이 사람의 FIOT 요구량이 60%니까 네잘 캐뉼러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심플 마스크도 좀 부족하고 NRM 마스크 6리터 정도 혹은 7리터, 8리터, 9리터 그냥 넉넉하게 NRM 마스크 한 9리터로 인터벤션 갔다 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세츄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대신에 이 NRM으로 갔을 때 이건 로우 플로우 시스템이기 때문에 데드 스페이스 워시아웃 효과가 없고, 이 상태로 방치가 되면 하이 플로우 60리터를 쓸 때에 비해서 CO2가 차겠죠. CO2가 찰 거라는 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인터벤션 시술 갔다 오는 1시간, 2시간 사이에 CO2가 차봐야 얼마나 차겠어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적용하면 어차피 CO2 워시아웃 되면서 빠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ABGA를 꼭 팔로우업 해야 될까요? 일반 병동에서 환자들이 의식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는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러를 쓰더라도 ABGA를 꼭 팔로우업 해야 될 이유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VBGA를 팔로우업하면 충분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옥시겐 딜리버리가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모니터 세츄레이션을 보면 돼요. 모니터 세츄레이션의 디텍이 잘 된다면,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디스니아가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문진을 해서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럼 CO2는 어떻게 하냐? VBGA를 팔로우 하시면 됩니다. VBGA에서 나오는 CO2는 ABGA에서 나오는 아터리얼 블러드 가스의 CO2보다 좀 높아요. 보통 한 5에서 10 정도 높은 것 같은데, 상황마다 다를 텐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마다 어떻게 다른지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하여간 ABGA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VBGA에서 50이 나오면 ABGA는 대충 한 40에서 45 정도 되겠구나, VBGA에서 60이 나오면 ABGA에서는 한 50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CO2 값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CO2 값을, 그 절대값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상황은 거의 없어요. 정상 CO2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블러드 가스의 그 PO2 값은 정확한 거를 좀 아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PF 레이시오 같은 거를 구하고 싶을 때, 혹은 A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싶을 때는 얼만큼 이게 벤틸레이션이 잘 되는지, 얼만큼 가스 익스체인지가 잘 되는지를 알고 싶을 때는 그런 게 필요한데,
PCO2를 정확한 값을 알아야 되는 상황이 있나? 난 잘 모르겠는데 난 필요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고 VBGA를 데일리 팔로우업 하면서 이 사람이 CO2가 올라가고 있네? 내려가고 있네? 유지되고 있네?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VBGA를 계속 팔로우업 하고 있었는데 계속 한 50 정도였는데 갑자기 80이 됐다. 그러면 뭔가 변화가 생겼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의 정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pH 같은 경우 폐하는 ABGA나 VBGA나 차이가 없습니다. 바이카보네이트도 거의 비슷하고. 하이플로우 나젤 캐뉼라에 마스크를 쓰게 하고 네뷸레이저를 하면 효과가 있나요?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 제 생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아마 효과가 없을 거예요. 저도 제 생각엔 효과가 없다 생각하는데, 자, 하이플로우 나젤 캐뉼라를 하고 그 위에 마스크를 씌워놓고 네뷸라이저 뭐 가끔 아트로벤트, 풀미칸, 벤톨린 뭐 이런 거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효과가 있을까요? 전 하나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이플로우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다면 하이플로우 시스템은 대기 중에 그 FOT 20%인 그 애트모스피어의 대기가 믹싱셋에서 들어가지 않잖아요. 플로우가 훨씬 더 빠르니까 거기다가 이 마스크 씌워놓고 네뷸라이저 하면 이 가스가 믹싱셋에서 들어갈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가겠죠. 한 개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에어보 회사에서 네뷸라이저를 위한 이런 키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하는 병원에는 이 키트를 여쭤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한테 네뷸라이저를 꼭 해야 되면은 네뷸라이저를 적용할 때는 하이플로우 내잘 캐뉼러를 잠깐 중지합니다. 하이플로우 내잘 캐뉼러를 쓰더라도 보통 일반 병동에서 FiO2 요구량이 뭐 70%, 80%, 90%인 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FiO2 요구량이 대부분 40, 50% 정도라면 뭐 한두 시간 네뷸라이저 하는 뭐 2, 30분 동안은 뭐 단순히 나잘 캐뉼러나 심플 마스크 정도로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뭐 나잘 캐뉼러로 바꿔놓고 5리터에도 FiO2가 꽤 많이 나오죠. 보시면은 나잘 캐뉼러 너무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뭐 하이플로우에서 FiO2 요구량이 40%면 나잘 캐뉼러 6리터를 적용해놓고 거기다가 마스크 씌우고 네뷸라이저를 적용하면 로우 플로우 시스템은 그 주변 공기가 믹싱돼서 들어가니까 네뷸라이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이플로우 시스템을 적용해놓고 거기다가 60m 플로우 주면서 마스크 씌워놓고 네뷸라이저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이해를 했다면 이게 효과가 없다는 게 이해가 가시겠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호흡기내과 전문의도 아니고, 저도 모르는 게 있을 텐데, 저보다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병동에서 이런 처방을 내는 선생님들 중에 뭐 많이 다뤄보지 않은 분들은 익숙치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런 걸 운용하면서 도대체 하이플로우를 어떨 때 쓰는 거지? 조금 이해를 하고 쓰면 더 좋잖아요. 혹은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굉장히 핵심이고, 이게 데드 스페이스를 머시아웃 해준다는 거, 핍을 준다는 거, 워크 서포트를, 데드 스페이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워크 서포트를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 워크 서포트가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정말 뉴모니아나 풀모너리 이데마가 심한 사람에게는 이 워크라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탈리티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로우 플로우 시스템에서는 이런 플로우 레이트에 따른 FiO2 값이 정확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나잘 캐뉼라 2리터의 FiO2 값이 몇이에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25에서 28%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틀린 대답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맞는 대답이고, 플로우 레이트에 따라서 다르지만 25에서 28 정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괜찮은 대답입니다. 아까 또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플로우 시스템을 썼을 때 에어볼을 쓸 때 CO2가 빠지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하이플로우는 CO2를 빼는 기계가 아니고 데드 스페이스를 워시아웃 해주기 때문에 부차적인 효과로 CO2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데드 스페이스 워시아웃이라는 이 표현을 딱 써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제외한 고속도로 최상위 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이니 주행 차로로 내려와 주십시오.